안녕하세요. 러닝 찬스조입니다. 오늘은 러닝 이야기, 러닝 인터뷰 시간입니다. 인스타그램 러너가영님, 이유미님과 함께 러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러너가영입니다. 네, 일단 처음으로 달리기 시작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그거 한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몸무게가 갑자기 확 늘어나고 배도 많이 나오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몸매 관리도 좀 해야 되고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겠다 생각을 하고 운동 모임을 찾다가 러닝 모임을 알게 돼서 러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달리기 경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처음 달리기를 시작한 게 16년도 8월이고요. 그때 월수금 러닝 모임이었는데 제가 갈 수 있는 건 월요일 하루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대회는 언제셨나요? 8월에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같이 뛰는 그 동료들이 대회를 나간다고 신청을 같이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회? 대회는 선수들만 가는 거 아니에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일반인들도 대회를 신청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대회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대회? 그래서 저도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됐는데 그게 MBC 마이런이었어요. 그래서 이벤트 대회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뛰더라고요. 20대, 30대 그 젊은 친구들이 뛰는 걸 보고 나는 그동안 뭐 했나 너무 유흥에만 빠지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좀 했었습니다. 저도 그 마이런 대회에 나갔거든요. 만날 수도 있었는데 그때 못 만났네요. 네. 아쉽네요. 네, 아쉽네요. 그러면은 지금 마이런 첫 대회고 그 마이런 대회 기록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때 제가 10km를 달려본 적이 없어요. 연습한다고 한 8km까지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8km까지 연습을 했는데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 뛰지는 못했고요. 대회장에서 10km를 처음 뛰었고 당시 나왔던 기록이 아마 57분, 58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럼 2016년도는 즐겁게 러닝을 하신 거네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달리기를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언제부터 달리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게 됐나요? 그 전까지는 조금 펀런, 그냥 즐겁게 달리는 거, 대회장 나가는 거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집중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집중 있게 달리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사실 애매한데 저는 대회를 처음 나가는 날부터 기록에 욕심이 있었고요. 집중 있게 시작한 거는 17년도 여름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사실 체계적으로 뭘 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달려야지. 그런 습관 들이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7년도 3월달 서울국제마라톤 10km 3위하고 그 다음에 뉴발 챔피언십 1회 챔피언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까지 훈련 없이 그냥 뛰신 건가요? 네, 사실 그 전에는 훈련을 했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고요. 첫 대 마이런에서 58분 정도 찍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10월 달에 서울 달리기 대회에서 52분을 달성했어요. 그리고 그 11월 달, 한 달 뒤에는 제 목표가 48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45분을 달성을 했고요. 거리가 짧아서 또 가능했던 것도 있고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도 있는데 그런 기록 단축은 사실 뭘 배워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제 욕심에 열심히 달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이 단축이 되었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서울국제 마라톤 10km에서 44분이라는 기록을 달성을 했는데 특별히 제가 뭘 연습을 해서 달성했다기보다는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가짐과
일주일에 2번 정도, 3번 정도 훈련해주는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낸 기록입니다. 이게 서울국제마라톤 큰 대회에서 3등이라는 기록을 얻으셨잖아요. 입상을 네.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셨어요, 그때? 그때 사실 기대를 하지는 않았죠. 그 전해 16년도의 기록상 41분 정도 해야 입상을 할 수 있는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입상 가는 거리가 멀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손기정 마라톤에서 45분대를 달성했으니 서울국제 마라톤은 그거보다는 더 잘 달리자. 기록을 조금이라도 단축하면 나는 성공했다 라는 생각으로 대회에 나가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전 대회보다 좀 더 잘 뛰는 그걸 목표로 삼으신 건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달리기라는 것 자체가 누구와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나 스스로, 나 혼자서 하는 운동이기도 하면서 내 기록을 깨는 걸로 저는 계속 달리기를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게 없었다면은 지금까지 달리기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난날의 나보다 더 잘 뛰는 내가 되려고 그 목표로 대회에 항상 나갔고, 조금이라도 기록이 단축이 되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발 챔피언십 대회가 첫 우승한 대회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어떻게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선은 뉴발란스 대회라는 게 그때 처음 나왔나 봐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대회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10km 대회가 아니라 3,200m 측정하는 대회였어요. 그래서 또 소문에 의하면 그 체대생들, 젊은 친구들, 잘 달리는 친구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뭐 그 대회는 그냥 재미로 나갔어요. 어떤 걸 기대하기보다는 3,200 특이하다 하면서 나갔고, 사실 대회를 신청하면 운동화도 좋고요, 장갑도 좋고, 그때 당시에 베스트,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조끼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 겸사, 그리고 그 해에 중앙마라톤 대회비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런온 서울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것 자체가 남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전했던 대회예요. 근데 어떻게 조편성에 의해서 잘 달리는 친구와 같이 달리게 되었고, 저는 그 친구만 바라보며 달렸는데 그때 제가 욕심이 과연 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잘 달리고 싶었고 열심히 달리다 보니 제가 이제 우승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승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달리기 직전에 그 골든슈즈의 트로피를 보는 바람에 사진 나올 거거든요. 그 트로피를 보고 이거 뭐지? 너무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대회에 집중을 하면서 그때 달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첫 우승한 대회 말고 기억나는 대회가 몇 가지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국제 마라톤 첫 큰 대회에서 제가 3등을 입상해서 기억에 많이 남고, 뉴발란스 대회는 처음으로 1등을 해서 또 기억에 많이 남는데, 둘 다 사실 제가 달리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달성했던 거라 어떻게 제가 의도하지 않게 주어진 거라서 좀 기억이 좀 많이 남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는 게 제가 미플라이 서울이라는 나이키 브랜드 대회에 나갔었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잘 달리는 선배님들이 모두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등 안에 들기도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조편성으로 이제 조별로 달리는데, 운 좋게 또 잘 달리는 분과 같이 달리게 되었고, 그 분하고 같이 레이스를 하면서 저도 좋은 기록을 내서 제가 2등이라는 결과를 내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큰 성과를 낸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첫 나간 게 이제
사이판 국제 마라톤 10km 대회였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다리 부상 때문에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달리고는 싶었어요. 근데 그때도 1등을 하게 돼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그러면 나이키 위플라이 서울 1km 대회에서 몇 분이 나와서 2등을 하신 거죠? 그때 아마 3분 17초였던 것 같아요. 예. 1등이 3분 15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맞아요, 맞아. 아, 그러면 그분하고 같이 뛰다 보니까 기록이 잘 나왔다. 네. 이렇게 대회라는 게 솔직히 자기 기량도 있지만요. 누구랑 만나서 어떤 레이스를 펼치냐에 따라서 자기보다 자기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셨어요? 그때? 네, 그게 맞는 게 나이키도 그랬고요. 뉴발란스도 그랬고 당시에 같은 조에서 달렸던 친구들이 저보다는 잘 달린다고 생각했던 선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달리기만 해도 저는 만족을 했었고요. 그 사람 등만 보고 따라가자라는 마인드로 스타트를 끊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이제 대회 버프라는 게 있어요. 물론 레이스 상대 선수도 있고 나만의 버프도 있는데 그게 이제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결과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셨는데 혹시 아쉬웠던 대회가 있을까요? 아쉬웠던 대회는 사실 대회라는 것 자체가 저와의 싸움이거든요. 어제 나, 그 전 대회의 나, 그 기록을 깨는 걸로 저는 목표를 삼아서 달렸었기 때문에 잘해도 사실 아쉽고 못해도 아쉬워요. 잘해도 이거 여기서 조금만 더 힘낼 걸 하면은 몇 초가 줄 수 있는데 그 차이거든요. 근데 다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대회가 아쉽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모든 대회를 저는 다 열심히 달렸고 거기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해외 대회 좀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베를린 마라톤 풀코스 뛰셨고 그 다음에 포카리스 웨이트 인도네시아 마라톤도 뛰셨고 사이판도 뛰셨는데 좀 다 느낌이 어떤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베를린 마라톤은 세계 6대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러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대회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대회 중에서도 코스도 굉장히 평이한 코스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록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베를린 마라톤을 나가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일단 그때가 9월 16일이죠. 네, 9월 달이었는데 베를린 온도도 그렇게 춥지도 않고 그렇게 덥지도 않고 그런 온도였어요. 그래서 자기 베스트 기록을 낼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을 해서 베를린 마라톤을 나간다고 하면 저는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반둥 마라톤을 나가는데 거기는 사계절 내내 덥잖아요. 더워서 베스트 기록을 내기는 사실 어렵고요. 코스도 굉장히 어려운 코스예요. 언덕이 많아서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도 베스트 기록을 나올 수는 없지만 의외로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잘 달리지는 않아요. 한 3명 정도 코스당 3명 정도만 잘 달리고 네 번째부터는 그렇게 잘 달리지는 않아서 자기가 욕심이 있다 하면은 입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즐기실 수도 있는 그런 대회인 것 같고 사이판 마라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뭐 10km밖에 안 나가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더운 지방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잘 달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즐기면서 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할 수 있고 대회도 뛰고 이런 여러 가지로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서울 국제 마라톤 올해 준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보스턴 마라톤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달릴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스턴 마라톤은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우선은 첫 번째로 서울국제 마라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잘 뛰어야 보스턴 마라톤에서는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국제 마라톤을 지금 제가 싱글 목표로 잡고 있고요. 싱글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프 정도 거리를 한 4-5번 정도 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집중을 해서 잘 되면 좋은 기록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뛰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JTBC 마라톤에서 기록을 좀 잘 나오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그때는? 베를린 마라톤을 여름에 준비했어요. 330 목표로 그때 하프 정도 되는 거리를 한 4번 정도 뛰었나? 산에서 3번 정도 뛴 것 같고요. 로드로는 한두 번 뛰었나 그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선 베를린 마라톤을 거리주 삼아서 저는 완주를 하고 그 다음 한 달 정도 후에 JTBC 마라톤을 나간 건데 330이 목표였기 때문에 작년 목표는 330이 목표였기 때문에 JTBC 마라톤은 사실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베를린에서 이미 달성을 해서 근데 그때 몇 분이 나오셨는데요? 그때 3시간 25분 정도 뛴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이미 달성했는데 뭐 또 나가나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그래도 그냥 훈련 삼아 나가봐라 해서 한 달 정도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JTBC를 나가려고 그때도 하프를 2번 뛴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제가 목표하는 페이스 베를린은 5분 페이스였고 JTBC는 4분 40초 페이스 정도로 해서 목표하는 페이스로 하프 정도 2번 연습을 하고 대회에 나가서 제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록이 어떻게 되죠? 3시간 16분. 그럼 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을 달성한 거네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작년에 보통 한 얼마 정도 뛰셨나요? 왜냐면 요즘에 좀 많이 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300km, 400km 여자분들도 400km 뛰시는 분이 계시는데 작년에 그러면 풀코스 3시간 16분 기록 내셨는데 얼마나 한 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JTBC를 준비한 거는 이제 뭐 베를린부터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월에 150에서 200 사이 정도로 뛴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베를린 전에는 보통 100에서 150 사이 주로 이제 10km 대회를 나갔으니까 그 정도 저는 항상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제 서울 국제 마라톤 준비하면서는 한 월 얼마 정도 뛰시는지? 지금은 하프를 그래도 한 달에 2번, 3번 정도 뛰어주니까 지금은 딱 200 정도 뛰는 것 같습니다. 200 정도? 그러니까 네. 200 정도 뛰는데 이번에 서울 국제 마라톤 기록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또 잘 뛰시라고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러닝 찬스 러닝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찬스듀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달리기 처음 하시는 분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좀 한 말씀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달리기라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운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숨이 너무 차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달리기가 제일 싫었던 운동 중에 하나였는데 그 숨 차는 거를 극복을 하고 나면은 너무너무 재밌는 운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은 우선은 재밌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재밌기 위해서는 달리기 자체를 이제 즐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즐기는 거의 기준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달리는 것 자체를 즐기는 분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달릴 때는 굉장히 힘들고요. 저는 완주하고 나서 좀 즐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달리는 순간에 그 너무 힘든 그것들을 다 내가 해냈구나, 이겨냈구나, 나 스스로
저를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전 즐거워지거든요. 그 힘든 거를 이겨냈을 때 성취감, 그런 걸로 즐거움을 갖고 이 대회, 다음 대회, 그 다음 대회, 저만의 목표 기록을 세우면서 달성하는 즐거움, 그런 즐거움, 나만의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달리기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혹시 러너스 하이라는 거 대회 뛰면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러너스 하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뛰다가 제가 갑자기 닭살이 돋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러너스 하이인지 아니면 오버페이스에서 닭살이 돋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러너스 하이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달리고 나서 완주하고 나서 성취감? 뭐 달성감? 성취감으로 저는 거기에 중독이 된 게 아닌가. 그 중독이 나쁜 중독은 아닌 것 같고요. 완주하고 나서 그냥 언제 평소에 저를 칭찬하겠어요. 완주한 그 자체로 저는 칭찬을 하거든요. 그런 재미로 달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러너 형님한테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너 형님한테 달리기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거든요. 달리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달리기란 우선은 저를 바꿔준 것 같아요. 주말에 늘 늦잠으로 생활을 해오던 저를 일찍 일어나게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고요. 달리기를 통해서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고, 또 달리기를 통해서 제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달리기를 통해서 또 피부도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달리기 하나를 통해서 완주하고 나서 나 스스로에게 칭찬을 하면서 그거 하나로도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요.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몸도 지금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하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러너 형님한테 감사 말씀 드리고요. 네, 러닝 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